2020년에 지인이 5년 고정 이후 변동금리로 집을 샀는데 이런 분들 지금 이게 굉장히 핵심인 게요. 2020년 중반기 한 5월쯤부터 2021년 한 6월 이때까지 저금리, DSR, 미적용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보통 이렇게 5년 고정 이후 변동금리 요런 상황이 많죠. 계속 100% 고정금리 해주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은 5년 고정이라고 하면은 이게 25년, 26년 이때 터질 수밖에 없죠.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또 고정금리 자체도 변동이 가능하다. 그리고 요 비중 자체는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대부분은 그 상황에서 금리 더 싸게 받으려고 고정금리도 안 받고 변동금리로 받아서 금리 민감성이 굉장히 크다. 6개월마다. 이런 상황인데 당시에 2.5% 정도였는데 얼마나 오를지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한국은행 경제 통계 시스템을 들어가 보시면은 통화금융에서 여기 고정형 주담대, 그 다음에 변동형 주담대 이런 것들이 이 정도 수준에서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평균보다 조금 싸게 받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변동형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변동형이 4.7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2023년 현재에 봤을 때 금리가 2배가 되는 셈인데 문제는 금리가 당분간 계속 올라갈 상황이다. 왜 상황이 이렇게 됐느냐? 문제는 기준금리를 이렇게 올렸어요. 기준금리를 0.5에서 3.5까지 올렸는데 마지막에 올렸을 때가 23년 1월이었죠. 2023년 1월까지 올렸었는데 문제는 시중금리가 2022년 11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다. 저건 잔액 기준이기 때문에 잔액 받은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건데 신규 취급액 기준 봤을 때 2022년 10월에 정점 찍고 11월부터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죠. 이게 5월 저점 찍고 슬금슬금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되었던 게 뭐냐? 첫 번째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죠. 그래서 처음에 대출금리를 억누르고 대출금리를 억눌렀는데 기준금리가 올라가니까 예금금리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면서 대출금리를 올린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두 번째 시장 개입한 게 예금금리 억제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레고랜드 뒤처리.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면서 지방채 신뢰도가 뚝 떨어졌죠. 지방채 신뢰도가 뚝 떨어지면서 채권시장이 지방채가 채권시장에서 거의 최상위 포지션이에요. 왜냐면 가장 안전한 채권이 국채인데 국채에 준하는 게 지방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채권시장이 발작이 일어났죠. 그래서 은행 채권 뭐건 모든 채권의 신용도가 떨어져서 채권의 수요가 줄어들어요. 채권의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이 떨어지죠. 근데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데 기준금리 올라가면서 기업들은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회사채는 늘려요. 공급은 늘어나요.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폭등을 하더라. 그러니까 정부에서 취한 조치가 뭐예요? 은행채 발행 억제. 그리고 그 다음에 올해는 채권시장 난리치니까 한전채 발행 억제 했었죠. 문제는 이게 정부의 시장 개입, 그 다음에 레고랜드 뒤처리하면서 즉 요런 관치 금융을 하게 되면요 시장에 비정상적으로 개입을 했지만 결국에 요 상황에서 시장이 정상화가 됐느냐? 시장 정상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자, 은행권에서 만기 앞둔 게 76조다. 이게 5대 은행에서만 76조가 만기예요. 근데 얘네가 레고랜드 사태 터지면서 1년 이하 수신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요. 이게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은행에서 계속 이 돈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행에서 뭐 대손충당금 이런 거 많이 늘어났다고 하지만요. 계속 구실채권 상매각하면서 손실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자금 확보도 쉽게 되지 않고 있어서 은행에서 계속 자금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시면 중도금 대출 위험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졌죠. 그러니까 자본을 확충을 해야 되는데 저 76조를 다시 확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금금리를 낮춰서 확충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본시장 개입이 잘못된 거예요. 예금금리를 누르는 건 말이 안 된다. 대출금리 누르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해줍시다. 터질 대출들이 많았으니까. 그런데 정당하게 예금해가지고 차근차근 돈 모으는, 보통 그런 사람들이 근로소득을 굉장히 중시하시는 분들이죠. 그런 사람들 예금금리 억제해가지고 결국엔 시장의 예금이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로 흘러 들어가게 눌러가지고 만든 거예요. 더 위험하게 만들었죠. 그러면서 자본시장 또 날뛰게 만들고. 그러니까 금융은 계속 위험해지는 거고. 여기에 지금 만기 앞둔 수신자네, 요거 이금융권까지 가면 100조가 넘어가요. 예금 저기 이금융까지 합치면 116조죠. 그 다음에 은행채 만기 되는 채권도 올해 남은 만기만 은행채가 55조가 만기가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수신금리 인상 경쟁 붙고 있죠. 심지어 지금 새마을금고에선 8.8%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적금이. 그 다음에 채권 시장의 금리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고금리 장기화 시사를 했죠. 고금리 장기화가 돼서 지금 올해 5.5인데 한 차례 더 올려서 5.75까지 올리고, 내년에 내리는 것에 대해서 두 차례 내려서 5.25까지 내리겠다. 5.25까지 내리는데 우리나라 그대로 냅둬도요? 금리차가 1.75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느냐? 5.75까지 올리고 5.25까지 내려가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미국 채권으로 자금이 이동하죠. 왜 이동하느냐? 이제는 미국채 떨어질 일이 거의 없으니까. 그러면은 금리 매력이 없는데 누가 한국채를 사주겠어요? 그러니까 미국 채권으로 자금 이동하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쉽사리 금리를 못 내린다. 오히려 더 올려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자금 유출이 너무 심각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한 게, 달러를 조금씩 모아라. 빚내지 말고. 적금이나 뭐 예금하듯이 천천히 조금씩 모아라. 달러가 지금 미국 금리 영향 받아가지고 이자율도 높고 환율도 분명히 다시 칠 것이다. 그러면은 그때 미국에서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이 나와서 환율이 폭등할 때 그때 한번 파셔라.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달러가 안전자산이라서 그런 식의 영향이 되니까. 이런 부분을 보시면은 당연히 어떤 상황이다? 첫 번째, 금리 인하 가능성이 크지 않다. 많이 내려봐야지 2%대 후반에서 3%대 초반까지 정도는 될 것이다. 기준금리가 25년, 26년이 되더라도. 근데 그런 상황에서요, 아까도 보셨지만 지금 여기 4.82까지 올라간 거를 어디까지 내렸어요? 4.21까지 내렸죠. 즉 평균적으로 금리를 한 6%, 0.6% 정도로 억지로 낮춰놨다는 건데, 지금 그러면은 현 기준금리에 맞는 대출금리는 이미 5%가 넘어갔었어야 돼요. 왜냐면 기준금리가 더 올랐기 때문에. 그런데 금리를 낮춰버렸다? 그러니까 앞으로 1%에서 한 2%포인트 정도 가량의 평균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게 당연한 상황에다가, 그러니까 나중에 기준금리 좀 내리더라도 여기서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기준금리는 커버가 되는데 경제가 안 좋아져서 은행의 손실 비용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은행에서는 자금 확보를 더 해야 되고, 여기서 또 조달 비용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대출금리는 올라갈 상황이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보다는 대출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정점을 찍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떨어지더라도 지금보다 떨어진다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죠. 올해 하반기에 주담대 8%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도 대출 금리가 계속 올라갈 것이고, 여기서 25년, 26년쯤 됐을 때는요, 최소 한 2배에서 2.5배 사이 정도의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문제는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그래도 5년 고정이라도 해서 5년 버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금리 낮을 때 변동금리가 더 낮으니까 변동금리를 잔뜩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정부에서 눌러줬으니까 금매가 들어간 건데, 그러니까 매물은 늘어났는데 금매가 줄어든 이유가 뭐냐면요, 요즘에 또 다 금리만 가지고 떠들잖아요. 언제부터 금리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고?
집값 올라갈 때 금리 지적한 거 저희밖에 없었는데 요즘에는 집값 이제 금리 때문에 다시 올라갈 거고 금리 조만간 떨어지니까 이제부터 금리 이야기 다 하고 있는데 저희는 금리만 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딱 그냥 상황만 보고 진단만 하는 거예요. 그게 예측을 해서 맞춘 게 아니라 우리는 예측을 해서 맞추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긋난 거고. 그런데 보시면은 그 사람들이 지금 다시 금리가 올라가니까 금매도 다시 나올 거다. 그럼 집값도 떨어져 있을 텐데.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오늘이 제일 싸다는 금리가 오늘이 제일 싸다예요. 부동산이 오늘이 제일 싸다가 아니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